저는 1997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1호 K-팝 아이돌인 H.O.T를 해외로 진출시키면서 혼자서 꿈을 꾸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다 같이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.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. 제가 프로듀싱하는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한국어도 알려지게 되고 또 문화의 힘으로 경제를 살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즐겁고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데 기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한국 가요계의 황금손으로 알려져 있죠. 네, K-팝의 대부 이수만 씨가 프랑스에서 또 K-팝의 부흥을 계속해서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소식부터요.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, 양지민 변호사, 박진아 아나운서 세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SM 엔터테인먼트 설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수만 씨의 깜짝 근황이 전해졌습니다.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다고 또 접점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? 네, 이 이수만 대표 사실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예전에 수장이었죠. 그런데 이제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국에서 일선에서 물러났어요. 예.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엔터테인먼트 세운다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이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A20 엔터테인먼트 에 다시 키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도 걸그룹을 냈는데 이게 미국 라디오에서도 성과를 내고 요즘 좀 글로벌해서 중국, 미국에서 활동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예. 유럽까지 간 겁니다. 마크롱 대통령을 엘리제궁에서 만났는데 이때 당시 행사에서요. 오늘날의 K-팝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. 네.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또한 뛰어난 기업가이자 창작자, 프로듀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. 예.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는데 심지어 여기서 그냥 만났다 해서 끝인 게 아니라 우리 프랑스 파리에 현지 사무소 만들어 달라. 예. 이런 제안을 마크롱 대통령이 했고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이 지금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프랑스 문화부 장관에게 예. 실제로 이거 사무소 만들어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하네요. 진짜 그도 그럴 만도 한 게 실제로 파리에서 한류 열풍이 굉장히 엄청나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관에게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으니까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저도 이제 칸 영화제 가느라고 이렇게 비행기 환승하고 이럴 때 조금 이제 저가 항공, 그러니까 낮은 거 하느라고 막 1박 2박을 파리에 살 때도 있었어요. 근데 예. 이 에펠탑 옆에서요, 그 공간에서 파리에 소녀들이 모여서 막 20대 또 이제 아가씨들까지 여성들까지 모여서 한국 K-팝 음악을 틀어놓고요, 다 같이 칼군무 춤을 하는 걸 저 여러 번 봤거든요. 네. 와 정말 이 프랑스 현지에서 굉장히 K-팝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뿐 아니라 이제 마리 끌레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. 예. 이 K-팝에 대해서 굉장히 늘 깊이 있는 이슈 분석을 내놓는 그런 이제 잡지인데 이번에 여기서 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. 이 프랑스를 열광시키는 한국의 음악 현상이다 해서 이제는 네.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면서 뭘 무시할 수 없느냐. 뭐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가 콘서트를 한다? 그럼 이게 프랑스 언론에서 헤드라인이 되기도 네. 하고 그리고 방송 한국 K-팝의 콘서트가 이 프랑스 제2 채널에서 콘서트가 중계 방송이 되는 겁니다.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또 다른 전문가, 이 분석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K-팝을 보면 사람들이 노래만 배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네. 그 아이돌들 옆에 있는 문화적, 사회적 맥락을 알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한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다. 그러면서 음식에까지 빠져들고 있다. 더 이상 K-팝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. 이런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을 마크롱 대통령이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저는 이 현지 사무소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제 K컬처 자체가 여러 분야에 대한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또 촉매제가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수만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렸지만 뭐 앞서 들었던 H.O.T.라든지 뭐 유수의 아이돌을 만들어냈던 SM 출신의 창립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를 차리고 있어요.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 건지도 좀 의문이에요.
원래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었죠. 예. 그런데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사실 비화됐던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때 당시에 카카오도 많은 정말 자본력을 투입하고 하이브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쩐의 전쟁이다라고까지 이제 일컬어지기도 했었고요. 네. 이수만 씨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하이브 측에 섰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너무나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 하이브가 플랫폼만 협약을 하고 네. 그리고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이 분쟁은 마무리가 종국적으로 됐고요.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수만 씨의 경우에는 사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게 되고 네. 새롭게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. 새롭게 설립한 법인 출신의 또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뭐 H.O.T 같은 사례들은 과거의 성공 사례니까 지금은 또 70대의 나이인데도 여전히 감각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한간에서는 뭐 감다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감다살 혹시 들어보셨나요, 기자님? 네, 감 다 살았네. 무슨 얘기냐면, 이거,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일 때, 게다가 이수만 씨 나이가 73세예요. 예. 73세인 분이 아직도 감각이 이렇게 살았네. 이제 이런 건데. 쉽게 얘기해서 안 죽었네 뭐 이런 거잖아요. 살아있네. 뭐 이런 거죠. 네. 그런데 이 중국에서 걸그룹을 만들었어요.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자신들의 엔터테인먼트 이름을 아예 걸그룹 이름에 넣었어요. 예. A20 메이, A20 5월 이런 이름으로 냈는데 중국에서도 뭐 폭발적 인기일 뿐 아니라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네. 라디오 차트에 오르는 등 벌써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나오는 이 그룹들은 보니까 예전에 H.O.T 모습 그대로 빼박은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. 보이는 게요. 특히나 이 걸그룹이 5인조 걸그룹인데 노래 제목이 언더 마이 스킨이거든요. 예. 노래 제목이. 아. 그런데 이거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네네. 동방신기 노래 중에 이 언더 주문. 마이 스킨. 네. 가사가 있었잖아요. 근데 이게 당시에 청소년 유해 표현이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거를 그 언더 마이 스카이 뭐 이런 걸로 네. 바꾸는 그랬어요. 가사를 바꾸는 맞아요. 해프닝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칼군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성공 문법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답습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것이다.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. 네, 이런 부분에 대한 이수만 씨의 감각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. 대통령도 문화의 힘을 국가 경쟁력으로 지켜가고 싶다는 취임 일성을 선언했었는데 K-팝의 또 다른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